손흥민이 단 38분 만에 새로운 역사를 써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원맨쇼였습니다. LA 현지는 완전히 뒤집혔고 손흥민이 전반 38분 동안 무려 5골을 직접 만들어내는 미친 활약을 펼치자 상대 수비진은 정신줄을 놓아버린 듯 흔들렸습니다. 골키퍼 역시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머리가 하얘진 표정이었고 팬들은 폭발했습니다. 손흥민과 부한가를 이렇게 써야지 그동안 도대체 뭘 한 거냐. 손흥민이 나이 들어 폼 떨어졌다는 헛소리를 단 38분 만에 참교육해버렸다. 정말 대단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이지 이날 손흥민이 보여준 축구는 그냥 잘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통째로 지배해버린 말 그대로 미친 쇼였습니다. 손흥민의 LAFC는 5일 미국 LA의 BM 스타디움에서 올랜도 시티를 상대로 2026 시즌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6 라운드 맞대결을 치렀습니다. 현재 LAFC는 4승 1로 시즌 초반부터 엄청난 흐름을 타고 있었고 올 시즌 MLS 5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을 기록하며 서브 컨퍼런스 선두에 올라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수비력은 이미 리그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팀의 에이스인 손흥민은 아직 이번 시즌 리그 첫 골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미국 현지 매체들은 신임 감독 도스 산토스를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를 데리고도 공격을 제대로 못 살린다며 전술 능력 자체를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이 아직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손흥민이 LAFC에서 맡는 역할과 대표팀에서의 역할은 비슷하다. 손흥민은 선수 생활 초기에는 윙어였지만 지금은 중앙에서 활약하고 있다. 선수들이 특정 나이에 접어들면 흔히 있는 일이고 정상적인 현상이다. 호날두도 측면에서 뛰다가 이제는 중앙에서 뛴다. 메시도 바르셀로나 전성기 시절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침투하는 모습이 많았지만 이제는 중앙에서 뛰는 모습이 많다. 손흥민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한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손흥민이 상대를 제치고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어느 정도 더 있었지만 최근에는 슈팅이 많이 막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뷰를 접한 일부 전문가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좌측에서 뛰던 손흥민이 중앙에서 뛰는 건 흔한 변화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지난해에는 제치고 슈팅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막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앞뒤 맥락이 전혀 이어지지 않는 이상한 답변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다 보니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더 날카로운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격수 중에 손흥민만 골을 못 넣고 있다면 손흥민 부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한가도 골을 넣지 못하고 있다. LAFC가 넣은 9골 중 4골은 미드필더나 수비수들의 중거리 슛 골이다. 도스 산토스는 밴쿠버 화이트캡스에서 감독을 할 때도 스트라이커들을 다 죽이고 미드필더와 수비수들이 골 넣게 하는 전술을 짜다가 중간에 경질된 감독인데 지금 LAFC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 선수 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꽤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과 부한가 같은 공격 자원을 쥐고도 정작 공격이 안 풀린 이유가 선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전술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손흥민은 초반부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골키퍼까지 제치고 슈팅을 날렸지만 상대 수비의 블록에 막히며 골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얼핏 보면 산토스 감독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마무리 국면에서 막히는 장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슈팅을 하려고 할 때마다 상대가 필사적으로 막아선다는 점을 거꾸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장면이었습니다. 자기가 못 뚫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자기를 막으려고 몰려드는 순간 그 틈에 다른 길이 열린다는 걸 완전히 읽어버린 겁니다. 축구를 보는 눈이 다른 선수였고 정말 축구도사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전반 6분경 손흥민은 우측을 돌파해 들어가면서 골문 쪽으로 강한 땅볼 크로스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을 막으려던 상대 수비수 발에 맞고 그대로 자책골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균형이 깨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상대 수비가 손흥민 집중마크 전략을 들고 나왔지만 손흥민이 그 전술을 오히려 정면으로 역이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이 골대 정면으로만 파고드는 게 아니라 좌우로 빠지면서 어시스트와 연계에 집중하자 상대 수비진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상대 골키퍼와 수비수들의 표정만 봐도 그 당황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실수로 골을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계산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겁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이 그 계산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손흥민은 이날 작정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골문 가까이부터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래로 내려와 좌우로 공을 뿌리며 경기를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경기의 무게 중심이 확실하게 손흥민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전반 19분경 손흥민은 침투하는 부안가를 향해 상대 수비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환상적인 공간 킬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이 패스 한 번으로 부안가는 완벽한 1대1 찬스를 맞았고 골키퍼는 위험을 직감하고 뛰어나왔지만 부안가는 침착하게 칩샷으로 골대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순식간에 2대0, 경기장은 완전히 달아올랐습니다. 이 장면을 본 축구 팬들은 손흥민 어시스트가 진짜 미쳤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누가 손흥민이 패스를 못한다고 헛소리를 하느냐. 손흥민은 토트넘에서도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한 선수다. 정말 대단하다는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도움 하나를 기록한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어디를 막고 어디를 비우는지, 그리고 부안가가 언제 어디로 뛰어들어야 하는지까지 완벽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날 손흥민은 골잡이가 아니라 판 전체를 설계하는 지휘관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 골이 터진 뒤 불과 2분 후 손흥민은 다시 한번 낮은 위치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대 수비수 하나를 제친 뒤 침투하는 부안가를 향해 또 하나의 킬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이 장면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부안가는 이 공을 받은 뒤 약 40여 미터를 직접 드리블로 몰고 들어갔고 그대로 상대 골망에 꽂아 넣었습니다. 순식간에 스코어는 3대0. 경기 분위기는 사실상 여기서 이미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렸습니다. 팬들은 또 한 번 열광했습니다. 손흥민 패스가 진짜 미쳤다. 진작 공격을 흥부 듀오에게 맡길 것이지 뭘 하겠다고 미드필더들에게 중거리 슛만 맡기는 전술을 돌렸느냐. 손흥민이 나서기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정말이지 이 장면은 손흥민이 왜 월드클래스인지, 왜 경기 흐름 하나를 혼자 바꿔버릴 수 있는 선수인지를 너무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이 맹활약하며 순식간에 3대0으로 점수차를 벌려놓자 상대는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고 중앙에서 치고 올라가기만 하면 파울로라도 끊어야 한다는 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 다른 팀들이 손흥민을 막기 위해 자주 꺼냈던 방법, 그러니까 손흥민이 좌우로 공을 뿌리지 못하게 아예 전개 자체를 끊어버리는 전술을 또다시 들고 나온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런 견제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상대가 손흥민에게 달라붙을수록 다른 공간이 열린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 틈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정말 축구 IQ가 미쳤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은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은 뒤 상대 수비진 전체를 유린하듯 흔들어 놓으며 다시 침투하는 부안가에게 킬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수비진은 그야말로 손흥민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번 흔들리고 두 번 속고 세 번째엔 아예 방향 감각까지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그로부터 불과 2분 뒤인 전반 27분경 침투하는 부안가에게 또다시 공간 패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안가가 그대로 꽂아 넣으면서 해트릭을 완성했습니다. 이 장면으로 부안가는 3골을 기록했고 손흥민은 3개의 어시스트에 자책골 유도까지 더해 팀이 이날 기록한 4골에 모두 직접 관여하는 미친 활약을 펼쳤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원맨쇼를 넘어 경기 자체를 통째로 지배했다고 봐야 했습니다. 이 어시스트로 손흥민은 MLS 도움 단독 1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팬들은 곧바로 폭발했습니다. 이런 선수를 홍명보는 골이나 운반하는 선수처럼 썼다니 진짜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맹비난이 쏟아졌고, 손흥민 패스하는 거 봐라, 슈팅할 수 있게 강도 조절해서 바로 그 앞에 딱 갖다 놓는다, 환상적인 킬 패스다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의 패스는 단순히 좋은 패스가 아니었습니다. 받는 선수가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와 각도, 타이밍을 전부 맞춰주는 패스였습니다. 이건 진짜 클래스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손흥민은 그 클래스를 전반도 끝나기 전에 미친듯이 증명해버렸습니다. LAFC는 손흥민의 맹활약 덕분에 전반 27분경 이미 4대0이라는 스코어를 만들며 사실상 경기를 끝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상대팀 선수들은 거의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경기를 포기하기 직전까지 간 분위기였고 뛰는 발걸음 자체에서 의지가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점수차보다도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운 좋게 골이 연달아 터진 게 아니라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상대 수비 구조가 무너졌고 그 무너진 틈마다 결정적인 장면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지배였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보이지 않는 정말